부모님은 나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먼 친척의 이름을 끼워 넣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른 것은 슬픔이 아니라 차가운 칼날 같은 분노였다. 되냐 하면 그들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태어나지 않은 척한 거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 칼을 들고 부모님의 침실 문 앞에 섰다. 문득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카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집안에 그런 흑역사가 없어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시 헤집었고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그 칼을 내 목에 가져다 대며 속으로 맹세했다. 이 복수는 피로 물들지 않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찢어발길 테다. 그 복수의 시작은 단순했다. 나는 가족 모임에 웃으며 나타났지만 내 눈빛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모를 터였다. 내가 그들의 가장 큰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걸?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파고들 듯 스며든다. 나는 그날 강남의 고급 아파트 로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녹아내리는 모습이 내 삶의 조각들처럼 보였다. 35살,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그저 평범한 마케팅 회사에서 버티는 나, 김민준. 가족에게는 실패작으로 낙인 찍힌 존재. 하지만 그날까지는 적어도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조카, 민호의 학교 과제는 단순한 가족 나무였다. 초등학교 5학년생답게 색연필로 그린 나뭇가지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는 거 어머니가 직접 그려주셨다. 나는 민호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종이를 봤다. 뿌리부터 시작되는 나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그리고 민호와 그의 여동생. 내 이름은 없었다. 그 빈 공간에 아버지의 사촌 동생의 이름을 끼워 넣은 흔적이 보였다. 마치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처럼. 엄마, 이게 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평소처럼 따뜻한 게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다. 아, 민준아. 그건 민호가 과제라서. 집안 내력을 간단히 하려고. 너는 나중에 설명할게. 설명.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집어들고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왜 나일까? 왜 나만? 형은 성공한 변호사, 완벽한 가족의 상징. 나는 10년 전 대학을 중퇴하고 해외로 도망쳤던 그 실수 하나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때 나는 사랑에 빠졌다. 여자친구, 지은. 그녀는 내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으로 모든 게 무너졌다. 가족은 그때 나를 버렸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집에 도착해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지은과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그리고 그날의 편지. 지은은 나를 속였다. 그녀는 형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고 나는 그걸 알았을 때 미쳐버릴 뻔했다. 가족은 그들은 지은을 택했다. 민준아, 너도 잘못이 있어. 너무 집착했어. 어머니의 말. 그 후로 나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모임에 불려가긴 했지만 항상 구석에 처박힌 채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가족 나무가 떠올랐다. 지워진 내 이름. 그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다. 그건 나에 대한 최종 선고였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가족의 비밀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형의 소셜미디어, 아버지의 회사 기록, 어머니의 옛 친구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년 전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의 가족 자금을 썼다. 하지만 그 자금은 내 대학 등록금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그 돈이 사라진 후 나는 장학금을 포기하고 중퇴했다. 가족은 그 사실을 숨겼다. 나에게는 내가 게으르다 오고만 말했다.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복수 계획 1. 진실 폭로. 하지만 단순한 폭로는 부족했다. 그들은 돈으로 모든 걸 무마할 테니까. 더 깊이, 더 아프게.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 가족의 명예를 무너뜨려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민호 과제 봤어. 나 없네. 형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민준아, 그건 엄마가 실수한 거야. 다음에 고칠게. 실수. 웃기지도 않았다. 형, 나 기억나? 10년 전 지은 일, 너도 알았잖아. 왜 아무 말 안 했어? 침묵. 긴 침묵. 민준아, 그건 과거야. 잊으라고? 그 말에 내 결심이 굳어졌다. 이 복수는 가족 전체를 향할 거야. 나는 직장에서 휴가를 냈다. 이제 시작이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수집. 아버지의 옛사업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다. 김 회장. 그 새끼가 우리 돈 뜯어가고 사라졌지. 그들의 증언을 녹음했다. 다음은 어머니. 그녀의 옛 일기장. 형수에게 물어봐서 훔쳐봤다. 거기엔 민준을 포기해야 해. 집안의 안정을 위해 라는 문장이 있었다. 증거가 쌓일수록 내 마음은 차가워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 이걸 해야 할까? 그들은 내 부모야. 형제야. 그러나 그 가족 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그 후회는 분노로 변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너는 지워지지 않아. 오히려 그 나무를 불태울 거야. 이 계획의 첫걸음은 민호의 학교였다. 나는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가족 나무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진짜 뿌리를 알고 싶다면 이 사진을 봐요. 사진은 아버지의 옛빛 장부. 민호가 그걸 볼 리 없지만 그 편지가 가족에게 전달될 테니까. 파문이 시작될 거야.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도착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진 가운데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요즘 어때?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엄마. 가족이 있어서요. 그 말에 모두가 안도했다. 하지만 내 가방 안에는 녹음기와 증거 파일이 들어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슬쩍 말했다. 민호 과제 재미있었대요. 가족 나무에서 누가 빠졌는지 맞히는 게임 하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그건 장난이야, 장난. 이게 다 장난이었나?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와인을 마셨다. 취기가 돌자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뭐 할까? 복수의 불씨가 더 타오르게 했다. 내일, 다음 단계. 형의 법률회사에 익명 제보. 아버지의 세금 탈루 의혹. 그게 시작일 뿐이야. 복수의 맛은 처음엔 달콤했다. 형의 회사에 제보가 들어간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유명 로펌, 세금 탈루 의혹으로 수사 착수 기사에 형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진이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 기사를 읽었다. 전화가 왔다. 형이었다. 민준아, 너, 아니, 내가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형, 무슨 소리야?
나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내 안에서 메아리 쳤다.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주문하고 나를 보며 물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변했니? 눈빛이 무섭다고.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 가족 나무 기억하세요? 나 없던 그 나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실수였어. 민호가 어린아이잖아. 집안의 더러운 부분은 숨겨야 해. 더러운 부분? 나였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엄마, 20년 전 일, 아버지의 빚, 그 돈이 내 대학 등록금이었죠. 왜 숨기셨어요? 침묵. 긴 침묵 후 어머니가 속삭였다. 민준아, 그땐 집안이 무너질 뻔했어. 내가 희생. 아니, 이해해줘, 희생. 그 단어가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 이제 제가 이해시킬게요. 카페를 나서며 나는 다음 계획을 실행했다. 소셜미디어에 익명 계정으로 사진을 올렸다. 가족 사진에 지워진 내 이름이 붉은 펜으로 적힌 버전. 해시태그 가족의 비밀 지워진 자식. 조회수가 폭발했다. 순식간에 1만 뷰.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10년 전 지은과의 이별. 그녀는 형의 친구 태민과 만났다. 나는 그걸 우연히 알았다.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집에 달려가 울부짖었을 때 가족은? 민준아, 너도 잘못했어. 지은이가 불쌍하네. 형의 말이 그 후 지은은 태민과 결혼했다. 형수와 친해졌다. 가족 모임에 그녀를 초대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 밤 나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10년 만에 메시지. 지은아, 잘 지내? 그녀의 답은 빨랐다. 민준 씨. 갑자기 왜?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옛날 생각나서. 우리 가족 재미있지 않아? 그녀는 모르겠지만 그녀도 이 복수의 일부가 될 거야. 다음 날 나는 태민의 회사에 제보했다. 그의 부패 스캔들. 작은 거지만 충분히 파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요즘 뉴스 봤니? 이상한 소문이 도는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세상은 작아요. 비밀이 오래 못 가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민호가 물었다. 삼촌, 왜 가족 나무에 이름이 없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웃었다. 민호야, 삼촌은 나무의 그늘에 있었어. 이제 빛을 볼 차례야. 모임 후 형이 나를 따라 나왔다. 민준아, 너 한 거지? 그 소셜 포스트, 그의 눈은 붉었다. 형, 증거 있어? 나 같은 놈이, 그는 나를 붙잡았다. 제발, 그만해. 가족이야, 애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형, 지은 언니랑 잘 사니? 태민 형수랑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과거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과거. 나한테는 영원한 상처야. 집에 돌아와 나는 와인을 더 마셨다. 취기가 돌자 후회가 다시 왔다. 민호는 무슨 죄가 있나? 하지만 그 후회는 금세 사라졌다. 그들은 나를 무죄로 보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단계, 아버지의 사업 재기획. 그는 최근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다. 나는 그 투자자의 약점을 파악했다. 옛 연인 스캔들. 익명 이메일 하나로 충분했다. 며칠 후 투자자가 철회했다.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너 돼.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 왜요? 가족을 위해잖아요. 그는 울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 하지만 그 눈물은 내 상처를 씻지 못했다. 오히려 더 키웠다. 이제 복수는 본궤도에 올랐다.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게 시작이야. 끝은. 그들이 무릎 꿇을 때 분노는 이제 나의 연료가 되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 보면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 속에 가족의 얼굴들이 스쳤다. 형의 분노, 어머니의 두려움, 아버지의 절망. 나는 그 모든 걸 즐기고 있었다. 죄책감. 그건 더 이상 없었다. 그 가족 나무가 내 모든 감정을 지웠으니까. 다음 타겟은 형수였다. 그녀는 가족의 관벽한 며느리. 하지만 그녀의 비밀은 더러웠다. 결혼 전 불륜. 형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임신했다. DNA 테스트를 숨겼다. 나는 형수의 옛 친구를 찾아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속삭였다. 은정. 그 여자, 과거에 바람 많이 피웠어. 내 형이 모르는 애도 있어 증거 사진을 받았다. 이제 익명으로 형에게 보낼 차례. 편지가 도착한 날 형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이게 뭐야? 거짓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미친 듯 했다. 형, 진실이야. 가족 나무에 숨긴 것처럼 그는 울부짖었다. 제발 이혼할 것 같아. 민호가. 어떻게 해, 민호. 그 이름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형, 나도 10년 전 그렇게 느꼈어. 지은이 바람 피울 때. 그날 밤 가족 전체가 모였다.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문밖에서 엿들었다. 이 모든 게 민준 때문이야. 형의 외침. 어머니의 흐느낌. 우리 잘못이야. 민준을 버린 대가 아버지의 한숨. 이제 어떻게 해? 사업도 망하고 가족도 그들의 목소리가 내 피를 끓게 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모두 모이셨네요? 파티인가요? 그들은 나를 보며 얼어붙었다.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오빠. 아니, 민준 씨 왜요? 나는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다. 언니, 축하해. 진짜 가족 나무를 그려봐. 혼란이 폭발했다. 형이 나를 때리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민준아, 그만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웃었다. 원해요. 공정함. 나를 지운 대가를. 집을 나서며 나는 지은을 만났다. 그녀가 연락 왔다. 민준 씨, 무슨 짓이에요? 태민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했다. 아름답고 차가운 미소. 지은아, 재미있지? 복수 게임. 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 미쳤어, 미쳤다고. 너 때문에 미친 거야? 가족이 너 택한 것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그땐. 젊었어, 젊었다. 그 변명에 내 분노가 터졌다. 지은아, 너도 가족 나무에 끼워줄게. 내 비밀도 그녀의 과거, 태민 이전의 남자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 증거를 온라인에 올렸다. 배신의 여자. 조회수 10만. 이제 가족은 나를 적으로 봤다. 어머니의 전화. 민준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포기할게. 나 혼자서 포기. 엄마, 너무 늦었어요. 나무는 이미 불타고 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옛 파트너를 만났다. 그는 웃었다. 김 회장 망하게 해주겠다고? 좋지,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가짜 투자 제안.
아버지가 물린 순간 모든 빚이 드러날 거야. 그날 아버지의 회사에 경찰이 왔다. 세금 탈루 수사, 뉴스에 실렸다. 김씨 일가 재벌급 탈세 의혹. 형이 다시 왔다. 무릎 꿇고. 민준아, 제발. 민호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 민호의 눈물 어린 사진을 보여줬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형, 나도 그랬어. 학교에서 불량 학생 소리 들으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복수는 이제 나를 삼켰다. 밤마다 악몽. 가족의 비명. 하지만 깨어날 때 더 강해졌다. 이제 절정으로. 가족의 마지막 보루, 명예를 무너뜨릴 때.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공기가 피부를 달라붙게 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더웠다.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신청. 형의 이혼 소송. 어머니의 우울증. 뉴스마다 우리 집안 이름이 오르내렸다.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봤다. 직장에서조차 소문이 돌았다. 김민준, 가족 복수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이게 내 정의였다. 지은이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죽을 것 같아. 태민이가 자살 시도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은아, 나도 그랬어. 내가 떠난 날 이 그녀는 울부짖었다. 용서해줘. 돈 줄게. 뭐든 돈. 그게 내 상처를 살 수 있을까? 아니, 지은아. 내가 내 가족 나무에 들어올 자격 없어. 통화를 끊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 비밀을 폭로했다. 과거 낙태 기록. 가짜지만 충분히 믿을 만했다. 온라인에서 그녀는 장녀가 되었다. 가족 모임 집어낸 병원에서. 어머니가 입원했다. 자해 시도. 나는 병실 문 앞에 섰다. 간호사가 말했다. 가족분. 들어가세요, 가족. 나는 웃었다.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봤다. 엄마, 왜요? 나 때문에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망할 것 같았어. 너를 보호하려 했어, 보호. 엄마, 나를 지운 게 보호예요?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20년 전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가족이 그걸 알면 이혼할 뻔. 그래서 나를 희생. 대학 안 보내고 내 인생 망친 거 미안해. 나는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하지만 놓아버렸다. 엄마, 너무 늦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병원을 나서며 나는 민호를 만났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아이. 삼촌, 왜 그래요? 할머니 아파. 그의 눈물에 내 눈이 뜨거워졌다. 민호야, 삼촌도 아팠어. 이제 끝날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의 마지막을 세웠다. 가족 재산, 전부. 아버지의 은닉 계좌. 나는 해커 친구를 고용했다. 돈은 복수 비용. 계좌가 털렸다. 5억. 그 돈으로 나는 익명 기부. 피해자 구제 재단에 아버지의 피해자들에게. 뉴스, 김씨 일가 자금, 피해자들에게 환원. 형의 마지막 연락. 민준아, 너 악마야.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악마? 형, 가족 나무 그린 사람들 말야. 왜 그는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끝내줘. 우리는 침대에서 보냈다. 복수 섹스. 아침에 깨어나 그녀의 목에 칼을 대고 속삭였다. 이게 내가 준 상처야. 하지만 베지 않았다. 대신 떠났다. 이제 가족은 나를 죽이려 할 거야. 형의 위협 메시지. 찾아낼 거야. 좋았어. 와라. 내 집은 함정.
CCTV, 증거. 그들이 오면 모든 게 끝. 고조는 폭풍처럼 왔다. 형이 내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새벽 3시. 문이 부서지는 소리. 민준아. 나오라고. 그의 뒤에 아버지, 어머니. 무장한 듯 나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가족 파티. 형이 달려들어 나를 때렸다. 코피가 터졌다. 이 새끼. 우리 인생 다 망쳤어. 나는 피를 닦으며 웃었다. 형, 지은 언니처럼. 아니, 내 바람처럼. 아버지가 막았다. 민준아, 제발. 돈 다 돌려줄게.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코웃음이 나왔다. 아버지, 20년 전 돈 돌려주셨어요. 내 청춘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민준아, 엄마 잘못. 너 사랑해, 사랑. 엄마, 가족 나무에 이름 없는 사랑. 썽 다트 폭발. 형이 칼을 꺼냈다. 내 칼 죽여버릴 거야. 나는 피하지 않았다. 해봐. 그럼 내 손에 피 묻어. 그는 떨며 멈췄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내가 신고해뒀다. 침입. 그들은 끌려갔다. 형의 절규. 민준아. 배신자. 병원에서 나는 지은을 봤다. 그녀는 자해 흉터. 민준아, 나도 끝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지은아, 우리 다 망가졌어. 하지만 내 안엔 여전한 분노. 그녀를 떠나 나는 민호를 찾았다. 학교 앞 삼촌, 아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무릎 꿇고 말했다. 민호야, 삼촌 잘못. 가족 나무 다시 그려줄게. 너 이름 크게.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재판날 가족 전체 피고인. 탈세, 침입. 나는 증인. 그들은 나를 지웠어요. 이제 제가 지울 차례. 판사의 충격. 언론 플래시. 가족 파괴. 형의 감옥 편지. 민준아, 미안. 지은 일, 내가 도왔어. 충격. 형이 배신자였다. 그 모든 원흉. 내 분노가 절정. 재판 중 나는 폭로. 형이 지은과 공모. 나 망치려 했어. 법정 소란. 어머니의 마지막 말. 민준아,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사랑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재판 후 서울은 변했다. 가족은 감옥. 아버지 5년, 형 3년, 어머니 집행유예. 나는 자유. 하지만 빈 껍데기. 민호는 나와 산다. 새 가족 나무 그렸다. 우리 둘 이름만. 지은은 떠났다. 마지막 메시지. 민준아, 고마워. 자유로워졌어, 자유. 나도. 밤에 나는 옛 가족 사진을 봤다. 불태웠다. 제 속에서 평화. 복수는 공정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렀다. 나도. 상처는 영원하지만 이제 새 나무 심을 거야. 민호가 물었다. 삼촌, 행복해요. 나는 웃었다. 응, 이제야. 끝.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는 남았다. 만약 다시 배신하면? 칼은 아직 서랍에.